오늘은 헤어진 여자친구 잡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 자니? 잘 지내? 어머님 그때 병원은 좀 어떻게 됐어? 이런 이야기들 보내보신 분 계신가요? 잘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헤어진 여자친구분의 안부가 궁금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연락을 해서 정말 잘 되셨다고 하시면 이 영상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왜 이런 안부 연락을 하면 안 되는지, 재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후회를 하시지 말고 오늘 영상부터 끝까지 좀 보시기를 바라고, 결론만 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제가 또 중간중간 풀어드리는 팁이 있거든요. 본인 상황에는 훨씬 더 잘 맞는 팁일 수도 있어요. 스킵을 하시고 중요한 내용을 놓치시는 건 본인의 선택이라는 걸 얘기를 드릴게요. 우선은 이별 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좀 더 잘 이해를 하시려고 유형을 궁예를 해보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저는 예전부터 여자친구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알고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공부 좀 했다는 분들은 이런 질문도 하세요. 선생님, 제 여자친구는 공포회피형인 것 같은데 재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의 여자친구분이 아마 회피형일 것이다 라는 궁예를 좀 가장 많이 하시고 계세요. 어떤 특징을 보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 여자친구는 회피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지 라는 부분들을 먼저 얘기를 해볼 거고요.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여자친구분도 좀 이런 특성들이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보세요. 우선 첫 번째, 나와의 대화를 회피한다. 두 번째, 나와의 진지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세 번째, 그동안의 연애가 굉장히 짧았다고 한다. 네 번째,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나에게는 공유를 하려고 하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와의 스킨십을 좀 점점 피하더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자친구가 회피형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막상 제대로 진단을 해보면 여자친구분이 회피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유형인 경우가 진짜 좀 많았거든요. 절반 이상? 취향 유형이라는 거는 전문가조차도 진단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진단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연애다, 재회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분의 애착 유형에 따라서 재회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달라져야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배 나열한 5가지 특징 같은 경우는 사실 회피형의 특징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나한테 빠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일 수 있어요. 회피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앞에 5가지의 특징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옆에 지금 이 화면에 띄워드린 이 5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서 회피형이다라고 단정 지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를 우선 좀 알려드릴게요. MBTI도 마찬가지예요. MBTI를 정식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 선생님들조차도 MBTI에 과몰입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그날그날 본인의 기분이나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정식 검사를 할지라도 계속 다르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유형이 상대의 정확한 특성이다 라고 내가 철석같이 믿기에는 불확실한 검사라는 점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여자친구 애착 유형이 정말 회피형이라고 하면 재회 방법은 뭐 정해진 게 있느냐, 그대로만 하면 재회가 되느냐 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NO라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피형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같은 회피형이라고 해도 불안형을 이해를 해줄 줄 아는 회피형도 있고, 좀 결혼으로 본인의 삶을 안정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회피형 분들도 계세요. 본인의 상대가 불안형이라고 했을 때 불안형의 특성 자체를 상대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회피형 분들도 계시고요. 절대 비혼주의고 본인은 연애도 아니고 썸만 즐기는 그런 회피형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으로 열거를 하자고 하면 진짜 끝도 없어요. 같은 회피형이라고 해도 이 안에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회피형이라면 정해진 제외 방법은 딱 하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재회에는요, 어떤 비법 멘트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 사람을 어떤 유형이라고 특정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유형에게는 딱 들어맞는 어떤 정확한 제외 멘트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별 원인 자체가 애착 유형이랑 무관한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 사람이 회피형이라는 특성이라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 재회를 풀려고 하면 당연히 오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회피형이고 내가 불안형이라고 할게요. 막상 상대가 힘들어
힘들었던 건 내가 불안형이어서가 아니라 상대의 부모님이 나를 너무나 반대하는 거예요. 이유가 알고 봤더니 내가 아직 N년째 취준생이어서 라고 할게요. 그럼 이건 애착유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내가 상대 부모님한테 N년째 취준생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짝으로서는 굉장히 충분한 사람이다 라고 내세울 만한 거를 사실 상대조차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그만큼 상대에게 보여준 게 없었다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 치명적인 단점을 어떻게 상쇄할 만한 부분을 만들고 상대 부모님에게 이 부분을 확신을 줄 거냐라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사실 굉장히 착실하게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케이스를 애착유형으로 풀려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재회의 기본 화법으로 너어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식명칭은 나어 너어고 너어체, 너어톡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긴 한데 뭐 너가 상대를 대략적으로 공감해주는 뭐 그런 화법이라는 이야기만 듣고서 이런 상황인데도 이게 애착유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가 힘들었겠다. 너는 회피형이어서 내가 연락을 중시하는 게 이해가 전혀 안 됐을 것 같다. 좀 최근에 내가 이것저것 찾아보고 좀 많이 배웠어 이번에. 앞으로는 내가 연락 문제로 너한테 따지거나 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관계를 네가 다시 좀 생각을 잘 해주면 좋겠다. 나도 너랑 같이 배려할 수 있는 연애, 존중할 수 있는 연애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너도 생각을 해보고 아직까지 나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러면 이번 주 중에 좀 연락을 줄 수 있을까? 자, 이게 미련이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련이 없는 분들, 특히 이제 연락 문제 때문에 헤어지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 헤어지고 싶었던 분들 입장에서 이 연락을 보면은 굉장히 뚱딴지 같은 내용으로 보이고요. 내 입장을 이해를 시켜주려면 이걸 어디서부터 뭐 어떻게 뭐 무슨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알아들을지 이런 부분이 감이 안 오는 얘기거든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해주고 싶지 않은 연락이에요. 즉, 이 연락을 보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눈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만하게 만드는 그런 연락이거든요. 이게 결혼 정년기가 되도록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부모님이 너를 반대하고 내가 이 연애를 위해 부모님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게 너무나 스트레스고 그리고 이 갈등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변호를 해보려고 했더니 사실 나도 부모님한테 내가 왜 얘를 만나야 하는지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정말 내가 왜 얘랑 연애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연애를 그만두려는 입장이라고 하면 저 연락이 어디가 사실 와닿겠어요. 이제쯤이면 감 잡으셨을 거예요. 연락을 할까요 말까요? 가장 많이 질문하신 내용이거든요. 한다면 눈치 없는 내용으로 연락을 할 게 아니라 이번엔 믿어보고 싶게끔 연락을 하셔야 될 거고 안 한다고 하면 왜 상대분이 재회를 하고 싶어져야 될까요? 다시 만난다고 하면 그대로 스트레스를 똑같이 받아야 되는 그런 연애인 거잖아요. 아마도 상대분은 이 다음 연애를 한다면 이번에는 직업이 제대로 있는 사람, 직업 때문에 부모님이랑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랑 연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결심을 한 사람 입장에서 제대로 직업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진 않을 거잖아요. 내가 아직 제대로 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 연락 가지고 뭐라고 안 할게 라는 말이 통할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원하는 연애를 할 수 있는 분인지 이 사람이 정확히 원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만날 수 있을 만한 이성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로 괜찮은 사람인지 라는 부분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거든요. 연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먼저인 건데 많은 분들이 일단 연락부터 보내면 뭐가 될 거란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일단 그 생각부터 덜어내시고 진짜 내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전혀 변화하지 않고도 그 어떤 남자보다도 내가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걸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요.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아까 넌지시 알려드리긴 했는데 여자친구분은 이제 싱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커플이고 싶죠. 근데 여자친구는 지금 이별을 결심을 했고 지금 당장 소개팅을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막으려면은 어떤 경쟁자가 나타나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어야지 돼요.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지금 이별을 결심한 마당에 나와의 연애처럼 힘든 연애를 안 하려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까? 이걸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도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자친구 이제 더 이상 커플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정말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이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더 드리자고 하면은 여러분들 재회를 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이 듣고 싶었을 말로 제대로 얘기를 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
사진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전에 연락을 보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리자고 하면은 여러분들 프사를 다 내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별을 하고 나서. 물론 우울하겠죠. 너무 힘들고 내가 프사를 올려놓고 싶은 기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 프사를 내려놓는 게 여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없어 보인다고 해요. 오늘도 이제 2주대로 영상을 찍는다고 하니까 저희 PD님 분들이 다 여자분들이시거든요. 프사 얘기를 하면서 다들 너무 막 프사 내린 사람 너무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재회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프사를 내리지 마시고 본인 사진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본인 사진을 사실 잘 해놔야 되는데 잘 해놓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은 좀 잘 못 찍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내가 좀 잘 나오게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남이 찍어준 사진으로 업로드를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아요. 괜히 막 사진 내려가지고 우울한 사람으로 이미지 어필을 하지 마시고 저 여자친구분 입장에서 나를 다시 사귀면 행복하겠다라는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 전 정말 이렇게 들으니까 선생님 말씀 맞는 건 알겠는데 제가 혼자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제 밑에 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진단지 링크 올려놔드렸거든요. 그쪽에 상황 적어주시면 좀 저희가 찬찬히 같이 봐드리고 같이 의논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애회사 대표 상담사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